코인 왕자입니다. 5% 이상 오르면 어떻게 바뀔까? 비트코인은 5% 올라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7%.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양봉 주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못 갔었던 뭐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나 아니면 빔이나 뭐 봉크 뭐 이런 코인들이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고, 뒤에 가서 하락하는 애들도 있는데 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한 10개 중에서 절반은 보합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눌리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요 넘어가고 있는 자리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박스를 만들어주고 나서 종가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망가졌던 자리죠. 여긴데, 여기하고 여긴데 종가를 다 부수고 나서 살려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자면 지지선을 지켜줬다가 붕괴 확정이 됐는데, 붕괴되자마자 살아난 케이스. 급반등이 되면서 일주일 횡보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는 크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으로 볼 수 있고,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 저항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를 뚫어준 상태거든요. 자, 이걸 분봉에 가서 보면은 좀 명확하게 돌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왜 얘기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다시 내려와도 되는데 한 번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상단 돌파를 못하고 밑에서 놀았기 때문에 여길 뚫어줌으로 인해서 추가 시세가 나올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1억 2,700만 원인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자리 기준으로 5%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1억 3천 한 340만 원 정도. 저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한 요 정도 가격에 도달할 것 같아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백해서 보게 되면 기존에 밀린 거, 고점부터 저점까지 밀린 거에 대한 한 50%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올라가면서 5%가 돼버리는데, 만약 조정받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좀 줄 수는 있겠죠. 한 0.2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름폭이 좀 남아 있다는 거, 그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5% 이상 올랐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는 사실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5% 올라가 봐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시세나 2차 시세에 대한 돌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한테 필요한 거는 3%인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 3%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면 3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5%가 넘어가 버리면 전체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뭐에 대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체 증상이 기존에 없었던 패턴이 만들어질 거예요. 또는 기존과 있던 패턴인데 이제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눈치채실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그동안에 보면 비트코인하고 흐름이 엇박자로 나게 된 게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주요 코인들보다 못 간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요 코인들보다. 자, 그래서 현재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으로 봤을 때 반등 위치로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한 300 후반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5% 이상 뚫리게 되면 상승이 350만 원까지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게 312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면 뭐 한 320 정도 되겠죠? 네, 여기가 종가로 마감 시 350, 60에 대한 반등 구조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350이나 360만 원에 와도 특별하게 뭐 코인들이 막 급등이 되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 전환이에요. 사이클 전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상승 파동이 나온 후에 하락 파동이 발생했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사이클 전환 주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 A 시세 끝났고요. B 시세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C 사이클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언제랑 똑같냐면 이때랑 똑같아요. 자, 여기 과거 작년이죠. 사이클 상승 신호 나오고 나서 하락 사이클, 다시 상승 사이클 나왔잖아요. 이렇게. 얘도 패턴을 보게 되면
A, B, C 패턴이거든요. 여기까지 A, 여기까지 B, 그 다음에 여기 C.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크게 차이 없었어요, 이때도.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 공통 분모된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가격은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뭐는 바뀐다? 아, 전체 사이클이 한번 바뀔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을 지금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더리움이 5% 이상 올라가게 돼서 마감이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그동안에 없었던 강세가 등장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아직도 티는 안 나지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향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알트코인들 너무 약하죠? 네, 약합니다. 지금 오늘 5% 7%잖아요, 대장들이. 비트 5, 이더 7 이런 했는데 얘네한테 일단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렸고 누구한테 또 몰렸냐면 XRP한테 물렸습니다. 장중에 20%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급이 잠깐 쟤네한테 좀 쏠렸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비실비실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을 땡겨주는 거는 비트하고 이더가 땡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오늘 기준인 거고 알트 자체는 누구 때문에 가고 있다? 이더 때문에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영향, 그 다음에 알트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더. 근데 알트는 왜 약해졌죠? 좋다고 그랬는데 네, 수급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합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보합인데 그냥 보합은 아니에요. 어제 이번 주에 좀 시세 나왔던 애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게는 1에서 5% 사이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호재인 게 보통 전체 지수가 상승해 줄 때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역할이 이제 가장 크다? 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영향이 큰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올라갈 자리가 많아요. 비트는. 그 대신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1차가 넘어갔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 주기가 좀 어느 정도 바뀐 시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은 들어갔고 비트코인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누가 주도하냐, 주도하지 못하고 있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세냐, 뭐 주요 코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소형 코인들이냐, 중소형 코인들, 그런 쪽으로 봐야 될지. 근데 지금도 보면 그냥 반등이라서 그러지 사실 비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비트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냐면 이더리움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더는 전체 시장과 알트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서 보자면 현재 어떻게 구조가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순서를 지금 보자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이쪽입니다. 시장을 주도해서 이더리움의 흐름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기존에 못 갔었던 중소형 코인들의 관심을 크게 두고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못 간다고 하는데 XRP 말고 그 밑에 보면 바운스 토큰은 추가 시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봉크죠, 봉크. 이제 요런 애들. 기존에 조용했던 애들입니다. 봉크하고 빔코인 같은 요런 시세. 빔 같은 경우도 이제 1차가 돌파된 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유니스 왑이라든지 봉크, 이더리움 클래식, 네임 서비스, 자 요런 애들도 동일하게 1차 돌파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비트코인은 1차 돌파라고 하는 거는 단순 저항이야, 단순 저항. 1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 단순 저항에서 비트코인이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알트코인들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넘어갔죠. 제가 봤을 때는 한 40%는 1차 돌파가 만들어졌고요. 아직 60%는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여기 100% 중에서는 주요 코인들 제외, 뭐 리플, 솔라나 이런 애들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약했던 코인들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약하지 않습니다. 7%, 8% 기존에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뭐 이런 애들은 부각되나요?
거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몇십억, 몇 억에서 놀다가 이게 갑자기 400억, 420억에 대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현재 대장들도 전환 주기를 갖고 있지만 알트코인들도 그 전환 주기를 사이클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5% 올라가게 되면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더 크게 바뀔 수 있는지 그걸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 5% 이상 시세를 주기 전에 어떤 대응을 좀 해보자. 준비를 좀 해보자. 난 여기 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시장에서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런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